안녕하세요. 빛나쌤입니다. 2025 수능에 나올 만한 수능 특강 지문 쉽게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에 나온 어려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능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수능 특강 실전학습 2에 있는 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요 글은 가나 복합 지문인데 주요하게 이제 다뤄주고 있는 게 정치적 자유주의 입장을 제시한 롤스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롤스가 이제 가 지문이나 나 지문에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어쨌든 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롤스의 어떤 정의론,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이론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자유주의 입장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상대주의나 해이주의, 그 다음에 공리주의, 칸트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자유주의를 구분한 다음에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먼저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는 어떤 가치관이 절대적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 참이나 거짓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는 어떤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고 국가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도 마찬가지 국가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되고 따라서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래야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 증대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국가가 어떤 편파적인 지원을 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막아버리면 행복의 총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장의 문제점은 인간을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어떤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는 옳음과 좋음, 정의와 선을 구분한 다음에 옳음과 정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개인의 권리가 사회 전체의 선을 위해 희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의 권리는 옳음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권인 거죠. 그 자유권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선,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것,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추구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칸트적 자유주의인데 이 주장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자아를 사회와 너무 유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이 자아와 사회가 유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이제 정치적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인해서는 자유주의적 원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중시하는 거야. 그것이 자유주의적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민의 자율성은 철학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이다. 다시 말해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중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능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된다면 이 칸트적 자유주의나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의 순서에 따라 문단별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종교 가치관,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다원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
다양한 신념, 종교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편파적인 지원이나 장려를 해서는 안 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라는 거고,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는 국가의 중립성을 자신들의 신조로 삼으면서 국가의 중립성을 토대로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는 국민 각자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만 국민 각자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거고, 자, 이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야, 이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야, 이렇게 국가가 제시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국민이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가난하게 살게 해줘야 되고, 나는 부자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부자로 살게 해줘야 되지. 국가가 가난한 사람 보고 너 부자가 더 좋으니까 가난을 버리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너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중립성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에 호소하는 방식, 공리주의적 방식, 칸트적 자유주의 방식, 정치적 자유주의 방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고요. 자, 먼저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은 절대적 참 거짓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은 존재할 수 없으니 국가는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자, 이 입장에서는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인 것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한편 공리주의적 방식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특정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건데, 어쨌든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입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을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인데, 옳음과 좋음, 정의와 선을 구분하고 옳음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 국가가 그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 사람은 뭐 부자로 살고 싶어,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개인 권리의 공정한 체계를 보장하는 일이 우선이다. 개인 권리의 공정한 체계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사회가 있어 가능한 것인데 개인의 자아를 사회와 유리된 자아로 인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여기가 중요하죠. 다원적인 사회에서 신념 체계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적 영역에 한해서 자유주의적 원리를 채택해서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원리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게 정치적 자유주의 롤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입장을 대표하는 롤스는 시민의 자율성이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인 것이고, 자유주의가 옹호되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이지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원리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해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영역에 한정해서 적용하자. 상호 존중과 그런 어떤 이제 태도를 갖는 것, 관용의 태도를 갖는 것이 정치적 영역에서는 필요하고, 이것이 칸트적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원리라는 그 상호 존중과 관용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독해 포인트를 정리해 볼 텐데요. 나독해는 공동체주의자인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분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주의, 롤스, 그 두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샌델이 어떻게 정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샌델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자신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로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다. 그래서 사회 운명을 정하는데 참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시민적 자질과 덕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아는 공동체에 묶여있는 자아고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자아입니다. 근데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자아와 공적인 자아로 분리할 수 있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해서만 자유주의적 원리, 다시 말해 상호 존중과 관용과 같은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샌델은 정치적 문제에서는 특정한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체주의자인 샌델은 자유를 보장하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 말해 이 사회가 문화가 있어야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건데, 그 사회와 문화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다시 말해 그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좋은 삶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율성을 편등하게 존중하는 것, 다시 말해 자율성을 공정하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이다.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나글을 정리해 봅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며 각 공동체의 유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아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를 비판했다는 거죠. 개인의 자아를 잘못 이해해서 공동체 유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자유를 자신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정치에 참여하는, 자치에 참여하는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치에 대한 참여는 사회 공동성에 대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숙고 토론 심의하면서 정치 공동체인 사회 운명을 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 정치 참여를 하는 거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자치에 대한 참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 시민적인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국가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게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현대 공동체주의 입장을 대표하는 샌델이 보기에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적 유대로 묶여있지 않은 자, 즉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책무를 지지 않는 자아로 생각한다는 거야. 샌델은 이렇게 자아를 인식하면 자유를 지켜낼 수 없다. 자아는 정말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아고 묶여있는 자아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아가 돼야 된다라고 샌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아를 두 개로 나눠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로 나누는데, 사적인 자아는 개인적인 정체성을 갖는 거고, 공적인 자아는 정치적인 정체성을 갖는 건데, 단지 공적인 영역에서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협력이나 뭐 합의 같은 걸 이끌 필요가 없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 자, 이는 특정한 철학보다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우선한다는 원리를 내세워 특정한 철학에 연루되지 않고 정치적 영역에 한정해서 정치적 인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롤스의 입장과 연결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 방식, 다시 말해 상호 존중과 관용, 협력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인간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하면서 국가의 중립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그것이 이제 정의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유주의적 입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샌델은 채소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인간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은 채소주의적 자유주의다. 샌델은 정치적 문제에는 특정한 철학적 도덕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특정한 철학이나 도덕적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채소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은 실제적인 것인 정치를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분리해내자는 생각에 의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철학은 분리될 수 없는데 채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정치와 철학을 분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샌델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채소주의자의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여기 실제적인 것은, 여기서 실제적인 것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실제적인 것인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우선시하는 채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협력의 실제인 이익을 능가할 수 있는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어떤 자유를 지키는 것보다 그게 이제 사회적 협력의 실제적인 이익이죠. 이익을 능가할 수 있는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이 사회적 협력의 실제적 이익, 다시 말해, 상호 존중과 협력,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그런 어떤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능가하는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이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공동체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자유에 부여하는 가치가 많은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문화 및 문화적 관행을 보호하는 일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및 문화적 관행을 보호하는 일은 사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건데, 그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에 어떤 정도, 일정 정도 침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 자유가 자신들의 목적 추구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 추구 활동의 의미는 하나의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문화적 관행과 전통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문화적 관행과 전통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도 없고 어떤 목적 추구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적 관행과 전통이 반드시 필요하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공동체주의의 입장인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을 깨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의를 사회제도의 제일 미덕으로 중시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아니야, 자율성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은 시민들의 좋은 삶을 장려하는 것을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는 자유라는 권리를 공정하게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정당한 논리를, 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제시했다라는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4번 보면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롤스의 입장에 대해 샌델은 실제적인 것을 우선시함으로써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가치가 있다고 비판한다는데, 이때 실제적인 것은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를 우선시함으로써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가치. 그게 뭐죠? 종교나 어떤 가치관을 지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한다라고 샌델이 비판했다라는 이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 전체의 선을 중시한다. 아니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칸트적 자유주의와 같은 입장인 거고, 단지
정치적인 영역에 한해서만 자유주의적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상호 존중과 관용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랬지 사회 전체의 선을 중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선을 중시하는 건 공동체주의자지 자유주의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만 잘 이해했다면 요건 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에 호소하는 방식과 공리주의적 방식은 둘 다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한다 라는 측면에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의 입장에서 디귿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5번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도시 재생 공동체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삶의 질을 향상을 장려하는 것보다 그랬는데 아니요. 삶의 질을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공동체주의에서는 더 중요한 입장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의 어떤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롤스와 샌델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자, 모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